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익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남권역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신고가가 계속 거래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 신고가 바닥을 다졌는지, 그리고 9.13 대책에 대한 그런 약발이 다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의외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매수할 만한 아파트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래 포털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올려져 있는 매물도 실질적으로 급급매 같은 경우 다 거래가 2월, 3월 달 경에 다 된 상황이고요. 금매들도 속속 소진이 되고 매물이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이런 강남권역의 아파트 가격들, 또 9.13 대책 이후에 정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 신청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럼 오늘 강남권역의 집값이 바닥 쳤는지, 그리고 또 9.13 대책 이후에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강남 집값 바닥 다졌나? 9.13 대책 약발이 끝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고, 이런 부동산 쪽으로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넘치는 유동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남 집값을 바닥 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시중에 유동자금, 거의 시중 통화량이 3천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시중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강남권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에 대한 상승 반전했다는 얘기가 실거래가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다시 또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권역의 이런 집값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보유세라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빨리 해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GTX 보상금이나 GBC 삼성동이라든지 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운대 역세권, 창동 역세권, 수성 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용산권역의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을 막다 보니까 서울에 올해 내년에 신규 아파트 입주한 후에는 앞으로 3년 후에부터는 정말 공급 급감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자체가 없다는 심리가 시장에 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3기 신도시를 수도권에 공급을 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서울권역에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정말 최소한 제네시스, 그랜저나 제너시스를 타고 싶은데 지금 K3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공급을 해서 이런 제네시스의 공급을 막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수요층 자체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상승을 막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한다고 하고, 재건축 재개발,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서 잠시 주공 5단지랑 음마아파트 재건축 당분간 허가 안 내주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누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용산권역은 속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 부동산 시장에서 악재가 있지만 또 호재 또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액 자산가들부터 규제, 공급을 통해서 집값 잡기는 어렵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수세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13 대책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권역에 가격이 많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는 10%에서 15%까지도 가격 하락폭을 보였었는데 급급매라고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2월에서 3월달, 4월까지 급급매는 거래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호가 위주로 해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되면서 오르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올라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리고 또 저금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고요. 또 유동성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앞으로 시중에 풀릴 그런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지역,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는 가격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 반전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확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부동산 시장을 끌고 나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일반 아파트의 가격도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구 아파트 값도 5월달까지 4월달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금 5월달에 가격 하락폭을 줄이고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집값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5가지 요인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는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시장,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어떤 그런 2가지 양대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보합세일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따라서 자산 가치의 변동폭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금리가 IMF나 금융위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소한 보합세 유지나 지금 한국은행 여당의 스탠스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걱정도 부동산한테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돈의 가치가 정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집값,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본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어서 강북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4,000에서 4,500 플러스 마이너스, 강남권역은 지금 6,000에서 7,000대가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가격 저항감, 즉 이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정책적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 2000대 초반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개별 종목은 가는 거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별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안정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언제든 유동성이
몰려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취하고 있고요. 수급, 작년에 동남권 헬리오시티라든지 동남권 그리고 강동구의 대규모 입주 수요가 올해 내년에 기다리고 있지만 수급 면에서도 2020년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대단지 대규모로 해서 입주할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수급 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물량이 좀 많지만 2-3년, 2021년, 2년부터는 수급 불균형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급면도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시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을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유동성이나 수급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가격 상승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또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규제 정책, 부동산가 하락을 추진하기는 동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 상황. 그래서 심리는 유주택자가 있고요.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그런 상황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도 급하게 팔 이유는 없고 마음이 급한 게 무주택자인데 3기 신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기다렸다 가시는 분 있지만 대부분이 직주 근접 서울권역 핵심 지역, 직장이 가까운 직장과 학군이라든지 교통력,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의 강남권이나 핵심적인 지역에 투자를 거주하시려는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고 앞으로도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적으로 해서 눌려 있지만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억눌려 있던 심리 자체가 매수세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주택자, 주택이 있는 분들, 자산가들이 시장을 선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수요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들, 또 한강변쪽 마용성 지역이나 여의도권역의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도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실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고액 자산가들, 유주택자들의 수요가 심리적으로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금리, 유동성, 수급, 정책, 심리를 보더라도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의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금리나 유동성, 수급면, 심리면에서는 부동산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금리가 제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요즘 대출금리 얼마인지 좀 알아보셨나요? 물론 유주택자들은 대출을 받기 상당히 어렵지만 대출금리가 2%대 중반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대출금리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 가장 낮았던 그 금리가 언제였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매입 담보대출이 2.5%가 최저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저가 2.5%인데 지금 거의 2% 중반대까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동산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리적인 조건이다. 즉 가장 낮은 대출 금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유동자금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 18년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화폐 가치가 정말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또 왜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될까요? 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기본이 물론 뭐 고가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20, 30억대 아파트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6천원에서 7천만 원대의 아파트들, 그러면 뭐 30평대라고 하더라도 15억에서 20억의 아파트가 강남권역 위주로 계속해서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1, 2억은 정말 돈도 아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억 정말 만들기는 어렵고 모으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을 보면, 정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 1, 2억은 정말 돈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폐 가치가 정말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권역의 신고가 아파트, 제가 자료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크로 류파크 112제곱미터가 37억이 넘게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요. 대치동의 가장 신축 아파트죠. 84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25억으로 신고가 됐고,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56.6제곱미터가 거의 25억대에 실거래가 됐고, 재건축 앞두고 있죠. 송파권역을 대표하는 잠시 진주 아파트도 20억이 넘어가서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권역의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의 매물이나 신축 대단지 입지가 좋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평당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동의 유동자금, 저금리, 유동자금, 부동산 심리, 정말 화폐 가치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속속 강남권역의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자금과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 3기 신도시 보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정말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되고 총선용 재정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를 집값을 잡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게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 뭐 근로자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서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작년 그렇게 발표를 하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는데 경기도 안 좋다는데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시니까 정말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역세권역이 괜찮은, 살기도 괜찮고 이런 집들은 정말 1, 20억은 기본이구나, 돈도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심리가 변하냐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서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살 게 없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겠구나,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겠구나,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살까?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매수세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일 안전자산이고 현재 가치로 입지 가장 좋은 강남권역의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권역에서 마용서, 한강변, 또 여의도권역이나 판교 라인이나 이 동남권 쪽으로 해서 수요 자체가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동자금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정말 유동성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호가 위주이긴 하겠지만 호가가 2, 30억 아파트고 실제로도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댐이 정말 금이 가고 있고 붕괴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동성 댐이 만약 정말 무너지면 이 많은 유동자금과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시면서 정말 정부만 믿거나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받으시겠다는 분들, 또 아니면 투자 가치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임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서울권역, 동남권역의 핵심 지역 부동산이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 마용성 지역, 도심권역, 직주 근접에 가성비 좋은 그런 단지,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나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셔서 이런 자산을 지키시고 향후에 정말 가격 급등 시대에 소외받지 않으시고 자산도 지키시고 자산도 불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정적이고 규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시장들이 바로 거기에 수긍을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도 안 좋아지니까 돈을 더 풀게 되고 그런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런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꼭 강남권역에 2, 30억짜리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재산을 재산 가치를 좀 보존하면서 투자 가치가 어디인지를 꼭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살펴보시는 것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도 큽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을 규제 정책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자기의 갈 길을 간다. 즉 금리와 유동성 또 수급을 보시고 서울권역 꼭 강남권역만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강남권역에 대체제를 할 수 있는 서울권역의 한강변 쪽 특히 용산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남을 정말 능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남권역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이 있으니까 강남 용산권역에 소액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 예정지에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요.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고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고 유동성 장세에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워진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이런 제 방송들을 보시면서 자산을 지키시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런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